쌤입니다. 좋아요. 우리 진도를 아니다. 혹시 어제였으니까 숙제를 별로 안 했겠죠? 근데 만약에 하신 분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유형 13번에 응. 마지막 두 개. 예, 좋아요. 잠깐만. 영 13번에 마지막 윤서 씨는 왜 머리가 아픈 것일까? 하긴 제가 좀 감기도 자주 걸려있고 그래서 그런가? 몸이 약해 보이긴 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거까지. 자, 해보도록 합시다. 유형 13번이라는 건 좌표 평면인가요? 혹시? 평면 좌표? 유형 13의 마지막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자, 얘요. 얘를 잇는 직선 AB가 있고 AB가 3의 BC를 만족시키는 C의 좌표의 합은 를 만족시키는 C의 X좌표의 합은 네. AB가 3의 BC다. 이 녀석은 BC의 세배라.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잠깐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걸로 한다고 치면 잠깐만 BC라고 했단 말이야. 그냥 C 좌표를 두고 하기에도 좀 싫어. 네. 점 C의 X좌표의 합이라. 좀 그러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E의 BC를 만족시키는 C거든.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자, 일단 풀기는 한번 해봅시다. 혹시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있는지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보이는 대로 한번 풀어보면요. 봐라. 그냥 비슷하게 하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지금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라는 말은 이 길이의 3분의 1만큼 되는 거리에 C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C가 있는 곳은 여기 있거나, 이게 이제 3대 1이 되는 곳에 여기 있거나, 아니면 C가 이쪽에 있어서 3대 1이 되는 곳에 여기 있거나겠죠. 되니? 그러면 C의 좌표는 둘 중에 하나예요. A하고 B를 보시면 얘가 1이면은 여기가 2일 거니까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거나 아니면 얘가 여기 바깥에 있다면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따라요? 돼? 안 돼? 안 돼? 돼?
어허. 자 그러면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면 이 저거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C 좌표가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5 그 다음에 1 곱하기 빼기 4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8 그 다음에 1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4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하면 2-1분의 아니다 4-1분의 4 곱하기 5 20 그 다음에 1 곱하기 빼기 4니까 플러스 4 4-1분의 4 곱하기 8 32 그 다음에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C 좌표는 여기는 3분의 6일 거니까 2, 3분의 18이니까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은 3분의 24니까 8, 3분의 30이니까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좌표의 합인가? 응. 이거 더하시면 10이겠다. 원래 푸는 거. 됐어요? 네, 4대 1이에요. 여기가 3대 1이잖아. 그러면은 외분하는 점이면 C에서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를 봐야지.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 보면 이게 1이고 이게 3이면 2까지는 4잖아요. 4대 1인 거지. 어허. 두 번째로 표도 50 다음 것도 똑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읽는 직선 AB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뭘 만족하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C는 두 개 존재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 BC는 하는 게 둘, AB는 3분의 2의 BC잖아. 그러면은 아니다. 거꾸로 하는 게 낫겠다. BC는 하는 게 낫겠네요.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B가 여기 있으면 봐봐. C까지의 거리는 BC는 C까지 거리는 AB까지 거리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좀 더 멀지. 그러니까 이 거리보다 C까지 거리가 2분의 3만큼 더 먼 거야. 그러면 C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좀 더 멀어야 되니까 C가 한 여기쯤 있겠죠. 2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2라면 요만큼이 3이겠지. 따라하면 그리고 C가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C까지 거리가 2까지 거리가 이렇게가 3이겠지. BC가 AB까지 거리보다 2분의 3배니까 얘가 2면 얘가 이렇게 3이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C는 둘 중에 하나죠. C는 둘 다 외분하는 점인데 A를 이쪽으로 외분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거든. A까지 거리가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니까 A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A까지 거리가 여기 1이지. 1대 B까지 거리는 3. 그래서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거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분점의 공식 써보시면 이게 5-3분의 5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3분의 5 곱하기 4 마이너스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2분의 12니까 6, 2분의 14니까 7 이렇게 되겠고요. 1대 3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거꾸로 할까? 3-1분의로 하자. 그러면 3을 먼저 계산 3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3-1분의 3 곱하기 2에서 1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2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됐다. 6,7이랑 0,1 사이 거리니까 루트. 그래서 따라서 최종은 루트 몇이면 36 플러스 36 루트 이겠다. 네.
그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또요. 혹시 춥진 않으세요? 덥진 않아요? 다행이네. 다음 몇 번 해볼까요? 더 없어요? 윤서는 안 풀었지 아직. 자, 그러면 우리 격표평면에서 여기까지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유형 15 했던 거 같고 이거 좌표평면까지를 다 풀었었죠. 그래서 요거는 다 풀었었던 거 같고요. 우리 이제 요거 연습 문제 요거 마무리는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거 쓱 봤는데 한 두 문제만 더 하면 요거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연습 문제요. 연습 문제 그래서 요거 딱 두 문제만 더 풉시다. 요거 두 문제만 더 풀면 요거 9등식까지 마무리고요. 그 뒤에 있는 녀석들은 제가 뽑아서 또 드릴 테니까 그거는 얘보다는 좀 약간 요게 이제 좀 약간 과한 느낌이 좀 있었죠. 요거 연습 문제에는. 그래서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서 걔를 좀 덜어낸 걸로 세로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그걸로 뒤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해볼 것은 121번이랑 124번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121이랑 124만 풀면 자, 일단 121번의 답은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이게 121번. 그럼 124번은 A 값은 둘 다지. 둘 다 범위 구하는 거지. A 값의 범위는 이거고 B 값의 범위는 이겁니다. 혹시 여기 다 나오셨나요? 자, 그래서 121, 124 중에서 해보고 싶다. 둘 다. 둘 다요. 좋아요. 121번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위에 거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녀석의 근이 A와 2A잖아. 이 녀석의 근이 A하고 2A니까 우리가 이거 사이 값이다를 할 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A가 양수라는 말이 없어요. 실수라는 말만 있죠. 그래서 2A가 A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 건 거야? A가 0보다 클 때만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A가 0보다 작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A가 0보다 작으면 2A가 더 작지. 그러니까 2A에서 이렇게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양수일 때 홀수일 때가 두 가지가 이렇게 반대로 나오고요. 그다음 밑에 거를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가 이 녀석이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지.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문제 없죠. 맞지? 항상 양수잖아. 항상 양수 양변에 나눠도 문제 없잖아. 부동화 방향 안 바뀌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위에 거. 그 다음 밑에 거가 이거니까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밑에 거.
그럼 이거하고 이거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거하고 이거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빼기 이거나 or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여기 2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밑에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밑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다가 좀 얘기를 해볼까? 이쪽에는 요거를 해야 되니까 보시면 이걸 만족하는 뭐라 그랬냐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이거를 만족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범위 이걸 만족하는 모든 x가 얘를 만족한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모든 x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가 되니?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모든 x 값이 이걸 만족하잖아요.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모든 x가 이걸 만족한다 라는 말의 뜻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소리니까 얘가 이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그림이 빼기 2가 여기 있고 0에서 2가 여기 있는데 이건 양쪽을 크게 그려야 되네. 다시 빼기 2가 여기 있고 0에서 2가 여기 있는데 빼기보다 작고 그 다음에 0에서 2 0에서 이렇게 되는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잖아.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양수 쪽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 녀석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되니? 우리가 A가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0보다 A가 큰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쪽은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2A가 2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지. 됐니? 근데 아까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나오니?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A가 0보다 작아버리면 봐봐. 여기서 A는 여기 있고 빼기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0보다 작으면 이 녀석이 이게 음수 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음수 쪽에 있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녀석은 정확히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2A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겠지. A가 빼기 2가 되어도 되나? 안 되죠. 빼기 2가 되면 여기 색칠한 부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요. 아까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거 보시면 이해죠? 다 했다. 아까 전에 구한 0에서 1 또는 A는 빼기 2보다 작다. 이게 최종 범위입니다. 예? 연립이라서 예. 영어에서 2까지만 나오면 어디요? 이거야? 잠깐만. 이거 둘 다 만족하는 범위잖아. 요 범위랑 요 범위 둘 다 만족. 근데 요 밑에 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요 밑에 빼기 2보다 작고 0보다 크다의 범위는 이렇게 생긴 거고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네? 예. 예. 네네. 네? 연립부등식의 이게 위에 부등식이 이거고 밑에 부등식이 이거잖아. 밑에 부등식이 이거잖아. 이거하고 이거잖아. 그럼 연립은 둘이 공통되는 부분 아니야? 둘이 공통되는 부분 여기하고 여기. 네? 마이너스 2보다
이거 왜 안 돼요? 유통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공통되는데요?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빼기 2보다 작다가 있잖아.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이게 있잖아요. 공통이잖아요. 아, 요거 이해했어? 좀 잠깐 헷갈렸구나. 요게 이쪽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도 겹칠 수 있죠. 이렇게. 됐죠? 서현이는? 됐어요? 오케이. 지나갑시다. 이거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죠? 이게 121번이었고 124번은요 124번은요 문제가 재밌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성립한다고 할 때라고 했어요. 보시면 원래 이제 이 녀석 이런 연립분원식을 풀 때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그 왼쪽에 있는 녀석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 풀고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요거 하나 풀어가지고 빼기 1에서 1까지 해서 항상 성립한다를 요거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맞지? 근데 요 녀석은 빼기 1에서 1까지 하고 가운데 x제곱이 있어서 가운데 있는 x제곱을 우리가 그리기가 너무 큰가? 너무 큰가? 가운데 있는 x제곱을 그리기가 여기쯤 할까? 빼기 1에서 1을 만족하는 x제곱을 그리기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릴 수 있죠? 됐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왼쪽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봐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전부 다 y는을 붙여보는 거야. 전부 다 y는을 붙여보는 거야. 가운데 있는 녀석이 y는 x제곱인데 빼기 1에서 1까지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거는 y는 x 플러스 a인데 얘는 직선이잖아. 얘는 어때야 되냐면 x제곱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점점점 내려와서 보시면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서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니? 얘도 빼기 1에서 1까지니까 여기 딱 끊어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빼기 1에서 1까지 딱 끊어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히 접하는 녀석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생기면 돼요. 그니?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가파른 직선인데 어때야 되냐면 이 2차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면 좀 더 가파른 직선이니까 좀 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인데 2차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그니? 이거보다 약간이라도 낮으면 이 작은 부분이 생겨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빼기 1에서 1까지로 봤을 때 이 녀석이 항상 이 직선이 얘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요 점을 딱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보다 위쪽이어야 돼. 여기까지지? 그러면 요때의 요 녀석은 빼기 1,1을 지날 때니까 여기다가 빼기 1,1을 집어넣어 보시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b가 3이에요. 이때의 b가 3인데 이거보다 더 위에여야 되니까 b는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지. 따라와요? 두 번째로 요 녀석은 여기가 이제 여기 접할 때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할 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얘를 요거 이제 는 같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b는 0이다를 써보시면 b 써보시면 b제곱 빼기 4ac 해가지고 a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때의 a 값은 빼기 4분의 1인데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기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따라와요? 따라? 다 했어요. A 범위, B 범위.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가운데 하나 해놓고 저거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이거를 왼쪽에 거 그래프 따로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따로 그려서 하면 조금 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제일 깔끔한 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진도를 나가보면 될 것 같긴 한데 5분 남았으니까 지금 잠깐 일찍 쉬고요.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내고 있나요? 살짝 재밌을 때 아닌가요? 학교에서 뭐 안 해? 안 해요? 아하. 너희 운동회 했니? 운동회 같은 거? 이제 해. 이제 해. 세연은 운동회 했다고 하더라고. 막 단끼리 줄다리기 하고 했다던데. 너희는 했어? 이제 해. 언제 하는데 그게? 모르겠네. 5월에 해? 5월에? 좀 그런 거 5월에 하는데? 좀 지나면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아하, 재밌겠네. 그런 거 하고. 소풍 갔다 왔고. 소풍 어디 갔다고? 롯데월드. 롯데월드. 요즘 롯데월드 가서 뭐 탔니? 아, 그거 말고는? 롯데월드에 그거 있어? 그 뭐야, 호러메이즈. 없었어? 몰라? 그 귀신의 집 같은 거 있잖아. 못 봤어? 있을걸요? 없었구만. 호러메이즈 있으면 한번 사러 가려고 했더니만 안타깝네요. 요즘이 지금 날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의 날씨를 잘 즐기셔야 합니다. 좀만 지나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더워가지고 낮에 돌아다니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라니냐가 심해서 장마가 길다는 소리가 있긴 있던데 어떨지 모르겠다. 장마가 길면은 뭐 흐린 날이 되게 많다던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재수 없으면은 막 그거 있지, 덥고 습한 날씨, 그런 어떤 그게 될 수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여름엔 또 어떨지 모르겠다. 저는 이번 여름에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 놀러 갔다 올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여름에 너희 여름에 뭐 어디 놀러 가니? 아닌가? 원래 그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한 번씩 가잖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럴 때 놀러 안 다녀? 안 다녀요? 그렇구만. 집안마다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원래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고2쯤 됐으니까 슬슬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놀러 가는 거 별로 싫어할 나이이기도 하겠다? 아닌가? 저는 한 고등학교 되니까 가족들끼리 뭐 어디 가는 거 싫던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 여러분 좀 기대가 되네요. 재밌었으면 좋겠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부등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직방하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은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전부 다 들어가는 거 맞죠? 이게 왜냐면 학교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 그 원래 여기 보시면 좌표 평면부터 단원이 있는데 하긴 여러분 무조건 다 들어가겠네. 그 끊어져 있는 그걸 보니까 예전에는 그 수상에 이 뭐야 좌표 평면이 없었어요. 수하다 여기서 이제 평면 좌표부터 뭐 원방이니 뭐 이런 애들이 수 하에 있었거든. 이게 이제 수상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 따라 이렇게 이제 가끔 끊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니까 뭐 동양고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서 수화를 그 나중에 2학기 때 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학교도 간혹가다 있는데 대체로는 수상에 이제 그걸 다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너지를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직선을 한다고 치고 뒤에 남은 게 원방정식이랑 그 도형의 이동 이쪽 파트가 있는데 두 단원이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한 번 떼고 그 다음에 원방정식을 한 2번 정도 직방을 평행이동까지를 한다고 치면 한 5월 말 정도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겠다. 요 시너지가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7월 초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7월 초에 시험 치기 전에 한 달 정도가 시간이 남아요. 그 한 달 정도 남는 시간 동안은 조금 제가 문제를 뽑아 드릴 테니 그쪽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유형서 중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과 플러스 기출 문제들로 좀 약간 섞어서 적당히 잘 한번 진도를 나가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제가 그 나눠준 거 중에 처음 나눠준 건 난이도가 좀 높아서 좀 낮췄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좀 초반에 약간 좀 적당히 약간 어려운 거 살짝 어려운 거를 먼저 해서 그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적응력을 먼저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조금 어려운 걸 푼다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실력을 올리는 그 쉬운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그냥 막 이렇게 못 푸는데 막 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푸냐면 내가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여기 있다면 약간 한 요 정도 되는 살짝 걸쳐져 있는 간당간당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풀면 실력이 올라가겠죠. 얘네들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어떤 문제들은 풀릴 거고 어떤 문제들은 안 풀릴 거고 어떤 거는 조금 풀리고 조금 안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늘어나면서 실력이 좀 올라갈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가 그 선별을 해서 드릴 테니 그것들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더 풀고 들어갈 수 있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뒤쪽이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그 원방이 들어가서 좀 어려워요. 원방이 원래 좀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방 파트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원방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어렵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아무튼 좀 더 어렵게 좀 더 실력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직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직방 할게요. 직방은 10번인데 직방의 유형은 몇 개냐면 26개? 7개? 25개. 직방의 유형은 25개니까 뭐 요번에 한 10몇 개 나가고 다음에 또 10몇 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보자. 잠깐만. 혹시 근데 토요일날 시간을 1시간 땡기는 거 너희 가능하냐? 윤선 안 돼요? 영어 있어. 앞에 있어? 그래. 그렇단 말이지.
네,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에 앞타임 수업이 어쩌면 한 시간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은 어떤가 하고 물어봤어요. 네, 일단 해봅시다. 이거요. 유형 1번부터. 자, 직선의 방정식이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다 했었었잖아요. 하지만 뭐 기억을 되살리는 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직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원래 직선이라고 하면은 1차 함수를 알고 있죠.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야.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랑 얘의 차이점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둘의 차이는 뭐죠? 이 녀석이 표현할 수 없는 직선도 얘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은 뭐냐면 얘는 y 앞에 뭐가 안 붙어 있잖아요. y 앞에 뭐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y가 날아가지 않아요. y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나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직선은 어떻게 생기냐? x는 a꼴이잖아, 맞지?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평평하게 생긴 애들은 y는 b꼴이잖아요. 근데 y가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x는 a꼴의 함수를 표현하기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x는 a를 하려면 y가 없어져 줘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y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표현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y는 b도 표현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얘가 날아가주면 y는 b가 되겠지만 애초에 이름 자체가 1차 함수잖아요. 1차요. 1차라는 말은 x에 관한 1차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있거든요. 1차 함수를 ax 더하기 b라고 적었을 때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있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얘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차 함수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공식들 같은 것들이 있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혹시 기억나시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해서 루트 절대값에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절대값에 하고 얘를 여기다 넣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거와 이렇게 됐을 때 얘네 둘이가 그 평행 그리고 만난다 그리고 일치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다 같으면 되고 이거고, 만나기 위한 조건은 뭐죠? 만나기 위한 조건은 여기다 쓸까? 이거면 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얘네들이 같다는 거에서 보시면 이 A하고 B는 기울기의 원소란 말이야. 이게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B분의 A 하면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다는 말은 이거가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야. 얘네들이가 일단 같으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가 이제 같아버리면 Y절편도 같다라는 뜻인데,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은 달라야지. 일치하려면 셋 다 같아야 되는 거고,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만나니까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기타 등등으로 우리가 그리고 직교하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들은 딱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걔들은 딱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또 직방에 대한 내용이
딱히는 조직선의 위치 관계랑 네 국방에 관한 내용은 뭐 딱히는 더는 없으니까 한 요 정도 느낌이 예전에 있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 한번 가볼까요? 4번이요. 2.4,3이랑 6,-5 얘를 잇는 3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얘를 잇는 3분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중점은 2개 더하면 5,-1이겠죠.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y는 ax 더하기 b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끝. a는 2, b는 121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갑시다. 뒤로 가세요. 유형 2번. 세실수 ABC에 대해서 이거 일때 이거 제가요.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둘이 부호가 같다는 소리죠?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C 혼자 다르겠네. A, B는 부호가 같으니까 C 혼자 다른 부호인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A, B는 부호가 같았으니까 얘 B분의 A 하면 양수.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울기는 음수겠죠. 그 다음 B하고 C는 부호가 지금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음수. 앞에 빼기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겠죠. 자, 기울기가 음수고 그 y절편이 양수라는 소리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안 지나는 사분면은 뭐야? 3, 4분면. 아, 지나는 사분면이구나. 그러면 1, 2, 4, 4분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가시면 그렇죠. 세 점이 한 직선, 일직선 위에 있도록입니다. 유형 3번. 자, 이거 세 가해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도록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점 두 개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AB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BC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두 직선의 방정식이 같다를 할 필요는 없는 게,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A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기도 구하고 y절편도 구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울기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겠죠. 이걸 이용해보죠.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3분의 y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2a에서 5를 빼시면 되겠죠?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여야 하니까 2a 빼기 5가 빼기 2a여야 하니까 4a가 5여야 하니까 a가 4분의 5겠다. 네,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이요. 유형 4번이요. 세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A를 지나고 삼각형 AB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라고 했습니다. A가 이렇게 있는데 A가 3,4, B가 빼기 2,1, C가 4,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를 지나면서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어떤 직선이야? A를 지나면서 ABC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정확히 AB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지나면 이거 넓이 2등분이잖아. 그래서 중점을 지나야 하니까 우리는 이 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한다면
얘는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0이겠지. 우와.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뭐죠? AM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4랑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x 변화를 보내. y는부터 하자. y는 x 변화량이 3-1이니까 2분의 4-0 하면 4고요. 1,0을 지나죠. 그래서 얘는 2x-2가 되겠다. 이게 AM입니다. 됐어요? 다음으로 갑시다. 유형 5번이요.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조금 그거 하구만. 약간 이렇게 되어서 이거에서 얘가 G EFGH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냐? 마3 마2 마3 여기가 마2 그 다음이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7 이렇게 되어있대. 좋습니다. 이거 y좌표가 어디 안 적혀있죠? 네, 기울기가 m인 한 직선이 두 직사각형 이거의 넓이를 각각 이등분할 때 12m의 값은입니다. 이거가 어이 이거 y좌표 안 적혀있나? 그림 한번 볼게. 아 적혀있네. 여기는 왜 없지? 빼기 1이죠. 여기 이상하다 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사각형에 뭘 지나면 돼? 이게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이면 이등분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이어도 이등분이 되잖아. 근데 이거밖에 없냐 하면 그게 아니죠. 어떤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도 이등분이 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도 이등분이 되지. 아니? 이렇게 지나도 여기랑 여기가 지금 합동이잖아. 이렇게 지나도 이쪽이랑 여기가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나도 이등분이 되려면 결국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딱 지나면 어떻게 지나는 직선이라도 다 이등분이 되나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것은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지난다라는 뜻이니까 이 녀석의 대각선의 중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작은 사각형은 여기가 빼기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 녀석의 한 가운데는 몇일까? 마이너스 2 맞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빼기 1이니까 이거의 가운데는 몇이겠어? 0이겠죠. 그랬더니 이 사각형의 한 가운데는 빼기 0이야. 빼기 2가 아니라 빼기 1이네. sorry. 빼기 1. 빼기 1,0이죠. 두 번째로 큰 사각형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빼기 1이고 여기 7이니까 y좌표는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3이 중심이고요. 여기가 빼기이고 여기가 4니까 x좌표는 1이 중심이겠다. 그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이게 1,3이고 얘의 중심은 빼기 1,0인 거지.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이거니까 이거 기울기는 x변화량 분의 y변화량 하면 3 그래서 여기 m이고 12m 하시면 18 정도가 나오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나오는데 한번 가보자. 이거와 그 다음에 이거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서로 옳은 것은 보니까 평행하냐고 평행 수직 일치 뭐 이런 거죠. 한번 보자. 얘하고 얘는 어때? 이거 기울기 몇이죠?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이거 기울기 몇이죠? 3분의 5. 두 개 곱하면 몇이지? 마이너스 1이 딱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해야 돼요? 수직 관계예요. 그쵸? 두 번째, 얘하고 얘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요거요. 이렇게 비교해 볼 건데, 이거는 이거 2배고 이거 2배잖아요. 딱 보니까 기울기가 똑같다, 그죠? 기울기가 같은데 요 녀석은 2배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겠네. 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직선, 제일 밑에 있는 직선, 가운데 있는 직선은 얘네랑 수직. 자, 그러면 뭐야? 자, 두 직선 서로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중에 5번이겠네.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두 직선은 수직이다. 다음으로 갑시다. 유형 7번. 세익선. 이렇게 세 개. 각 만나는 교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입니다.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이 안 돼야 돼. 어떻게 되면 될까? 방금 해봤던 거랑 비슷하게 세 개 중에 두 개만 평행이 돼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직선 세 개가. 또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이렇게 될 때. 그치? 그래서 직선 세계에서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개가 평행할 때 또는 한 교점을 지날 때. 이렇게 두 가지니까 요거 두 개로 한번 나눠서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두 개가 평행하려면 어차피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평행하거나 얘랑 얘가 평행하거나요.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또는 A가 마이면 되죠. 되니 얘가 가운데 게 위에 거랑 같거나 밑에 거랑 같거나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거 세 교점이 세 개가 한 교점을 지날 때를 한번 해보시면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되겠지. 얘네들이 만나는 점은 지금 얘랑 이게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2x가 2니까 x가 1일 거고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1,0이야. 교점이 1,0이니까 얘도 1,0을 지나면 되니까 대입하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구했던 1 빼기 1 그리고 빼기 3까지. 다음으로 가보자. 8번. 점 3,1을 지나고 여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합시다. 이거 기울기 몇이죠? 5분의 3. 얘랑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5분의 3. 3,1 지나니까 이거 아시죠? 일단 얘가 뭘 지나? A, 빼기 2를 지났는데 대입합시다. 1 넘기고 5 곱하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 15 3a 빼기 9 그래서 3a가 빼기 6 그래서 a가 많이 됐다. 다음 9번 두 점이 이거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입니다. A가 이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사실은 이거 뚱뚱 이게 봐봐 4,0이 여기 있고요.
뭐 2콤마 여기 있다고 해보자. 아니, A 쪽이 이쪽이 좀 더 가깝겠다. 4콤마 여기 있고 2콤마 여기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말은 요 AB 직선에 대해서 요거 기울기랑 수직이어야 하고 수직 이등분이니까 이 녀석의 중점을 지나야 하니까 이 직선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겠어? 당연히 중점부터 구해야 되겠죠. 중점 구해보시면 여기를 중점을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m은요 3,3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되니까 AB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보시면 AB 기울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마이너스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 수직이려면 이거 기울기는 몇이겠어? 3분의 1이어야 하겠지. 되니?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얘가 3분의 1이면서 3,3 지나니까 이거 하시면 되니까 요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요거 이야기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얘는 그냥 정확하게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해서 그냥 수직인 거랑 이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거기 혹시 있나? 안 나오네.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냐면요. A하고 B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접변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PA와 PB인 자취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오케이. PA가 PB가 되는 자취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번 봐봐라. B가 여기 있잖아요. A가 여기쯤 있잖아요. P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B까지 거리와 A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뭐 이런 점 구하라는 거잖아.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 가운데 중점 생각해 보셔도 중점이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딱 같겠죠. 그럼 P는 약간 요 중점도 지나고 약간 요런 데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여기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가 똑같겠죠. 어떤 점을 잡더라도.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P가 움직이는 점들은 어떤 점이냐면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면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라는 거지.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을 하더라도 이렇게 같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면 이까지랑 이까지 거리가 같죠.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 이 여기 꼭지점이랑 만나잖아요. 그죠?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뭐 구하라는 거다? A, B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는 거구나 하면 중점 구하고 기울기 구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식 세우시면 쉽게 끝나는데 만약에 그냥 이걸 고지고대로 보시고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 수는 있어요. Px에 대해서 이건 자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 그 자체 구하는 거 혹시 아세요? 어떻게 구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취는 이거 혹시 예전에 한번 해주지 않았냐? 자취 구하는 거? 윤서야 해줬지? 자취 구하는 거 한번 해줬지? 안 해줬나? 기억이 안 나?
서윤이는? 맞나? 자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할까? 예, 잠깐만 해봅시다. 자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여기다가 해볼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국어사전식 정의를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만약에 눈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그 사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눈밭에 막 이렇게 사슴이 막 도망을 가면 이 발자취가 남을 거 아니야, 발자국이. 그런 거를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사냥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물체나 동물 같은 것들, 어떤 움직이는 것들이 움직이면서 요것들이 남기는 이 흔적, 이걸 자취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수학으로 들어와서 자취라고 한다면 이 움직이는 공간이 일단은 평면이 될 거고요. 좌표 평면에서가 될 거고,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이겠어? 평면 위에서 동물이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평면에서 움직일 거는 점밖에 없죠. 점이 움직이겠지. 오케이? 평면 위에서 점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려주는 이 모양, 얘를 구하고자 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평면 위에서 우리가 점이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x, y로 둘 수 있겠지? 오케이?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면 우리가 이 녀석의 요 모양의 요 녀석을 구한다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죠. 되니?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걸 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점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점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였다면 얘가 이런 규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구하면 이 자취가 어떤 녀석인지를 구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라면 이 녀석이 EX-1가 만약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직선이다를 구하면 이 자취를 우리가 구해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취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구한다, 또는 함수의 그래프를 구한다는 말은 y는 fx 꼴의 어떤 식을 구한다 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함수의 그래프 말고도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뭐죠? 원방정식, 또는 이렇게 생긴 거 직선의 방정식, 그죠? 이게 함수의 그래프 말고도 함수가 아닌 녀석들도 어쨌거나 그려질 수 있는데 이 녀석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말은 y는 꼴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f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써져 있는 모양을 우리는 이렇게 적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y는 꼴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 보통 이제 함수라고 하면 y는 꼴로 정리되는 녀석을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 안 되는 녀석들은 그냥 x랑 y가 섞인 식을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x랑 y랑 섞인 식을 보통 이런 식으로 적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접배 평면 위에서 이 자취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를 구한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방정식을 구해내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든 아니면 이 방정식이든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녀석, 점이 움직이는 이 녀석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p를 x, y로 두고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결론은 뭐다?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자치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p를 x, y로 두는 게 시작이고요. 끝은 어디로 가냐면 x랑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는 게 끝인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자취를 구하라라고 하면 p를 x, y로 두고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야? x랑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요런 게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의 자취를 구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자취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p를 우리가 여기 p 있죠? 요 p를 x, y로 두고요.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조건이 PA가 PB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PA는 점과 점 사이 거리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PA 그리고 PB는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이렇게 되겠죠. 되니? 그래서 PA는 PB다를 푸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제곱해서 루트 벗겨보시고 이거 제곱 풀어보시면 x제곱 날라가고 남는 게 빼기 8x 플러스 16 y제곱은 아마 날라갔을 거니까 오른쪽은 빼기 4x 플러스 4와 y제곱 날라갔으니까 빼기 12y 플러스 36이 남겠죠. 됐어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2y가 나머지 다 넘어가면 4x 이렇게 되나? 그래서 얘를 12로 나누시면 y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걸 구하시면 이게 PA는 PB를 만족하는 x하고 y, p를 x, y로 둬가지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구했던 요 녀석이랑 같구나 하고 구할 수 있다. 됐니? 오케이. 근데 봐봐. 아까 지금 그래서 자취 이야기하느라고 딴 데로 빠졌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PA는 PB의 자취를 구하라 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풀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더럽잖아요, 계산이. 더럽고 복잡하죠, 계산이. 그래서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우리는 뭘 알고 있으면 돼?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연결하면 어떤 직선이 나온다?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나온다.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면 뭐하고 뭐만 구하면 돼? 중점 구하고 기울기 구하면 끝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친절하게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로 A랑 PA랑 PB가 똑같은 점에 뭐 자취를 구하라 뭐 이걸 만족하는 P의 값은 뭐 이런 거 구하라 라고 하시면 이거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해서 이쪽으로 구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x, y로 잡고 그 다음 쭉 풀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의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자취 구하라 라고 하면 x, y로 잡는 게 첫 번째. 결론은 뭐다?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는 게 마지막.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예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긴 한데 저 연습해버리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연습을 한 개만 그냥 빨리 하고 갈까? 연습을 하나만 빨리 하고 한번 가봅시다. 봐봐. 자취 연습 한번 해볼게. 이거 4라고 할까? 이거 위에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6,4 4라고 했을 때 AP의 중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구해볼래요? 그림 정도까지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 6,4가 한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P가 이런 데 있다고 하면 Q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이런 거겠죠? Q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AP의 중점 요거 P는 요거를 뺑뺑 돌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Q도 움직이겠지. P가 뺑뺑 도니까. A는 고정이지만 AP의 중점이니까 Q도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거 어떻게 움직이니? 라는 거예요. AP의 중점 Q의 작동 방식.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거 풀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취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뒤에도 이런 문제를 마주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네, 여기 뭐 참고하시고 한 45분쯤, 한 2분쯤 뒤에 확인해 봅시다. 슬슬 나올 때가 됐나? 너 별로 쓴 게 없는 거 같냐 왜?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어요. 나왔어? 야, 왜 이렇게 낙서처럼 적었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 좋아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빨리 해봅시다. 이거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Q의 자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자취의 시작은 뭐냐면 X, Y로 두는 게 시작이고요. 끝은 X랑 Y 사이 관계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Q의 자체니까 Q를 X, Y로 두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P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 그지? 그래서 P는 다른 점으로 잡읍시다. P는 일단 움직이는 동점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얘를 A, B 같은 걸로 한번 둬볼까요? 그러면 P는 이 원 위의 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위의 점 P니까 이 A, B는 이 원에 집어넣으면 만족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다를 만족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Q는 A랑 P의 중점이지. 그러면 Q점의 좌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A랑 P의 중점인데 P가 아까 A, B였잖아요. 둘의 중점 한번 구해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6, 2분의 뭐죠? B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되니?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아까 X, Y로 둬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셔야죠.
근데 요건 A랑 B로 나타낸 거고요. 우리는 얘를 x, 얘를 y로 두면 이걸 x, y로 두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봐. 요거 이제 요식 한번 적어볼게. 2분의 이거와 이 식이 2분의 이렇게 이제 구해낸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이거 B는 저거 위의 점이다 해서 요거까지 하면 세 가지야, 그지? 자, 이 세 가지 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결론이 뭐야?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x랑 y 사이의 관계식은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건 x랑 a 사이의 관계식이고 이건 y랑 b 사이의 관계식이고 얘는 a, b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지고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으면 뭐가 걸리적거려? a랑 b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a랑 b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a는을 하시면 2x-6이다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b는을 하시면 2y 빼기 4다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이 녀석을 저기다 딱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됐니? 그러면 이제 A는 하고 B는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A랑 B가 없어지면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죠. 됐니? 사실 여기까지만 적어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예쁘게 정리를 하려면 2를 끄집어내시면 바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1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P가 이렇게 따라 돌면 이거에 따라서 Q도 같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구나. 얘도 원을 그리는구나. 아시겠죠? P가 저렇게 따라 움직이면 Q도 이런 원을 그리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 이게 자체 검정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 시작 x, y로 두자. 이거를 그냥 중점을 이렇게 구해놓고 이 다음에 뭐 하지 하고 손 놓고 본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막 이걸 막 여기다 넣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되는 게 Q의 자치를 구하라면 Q를 x, y로 두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y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식을 두 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네모칸 세 개를 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서 봐야 되냐면 x, y 사이 관계식 구해야 되는데 하고 봐야 되는 거야. 관계식 구해야 되는데 하고 보다 보면 a, b를 어떻게 없앨 수 없나? 하면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오케이. 요게 자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가버려서요. 원래는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합시다. 오케이. 일단 뭐 자취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어차피 자취 이거 평면좌표 단원이랑 이쪽으로 넘어갈 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